이번 시간에는 반응 속도와 화학 평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헤스의 법칙을 통한 열량의 총합을 좀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르샤틀리에 법칙에 따른 농도나 온도나 압력 그리고 부피 변화에 따른 화학 반응식의 평형 상태에 대해서 좀 학습하실 필요가 있죠. 자, 우선 반응 엔탈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생성되는 동안에 그 물질 속에 축적된 에너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델타 H 엔탈피에 대한 차이를 구한다고 하면 생성물질의 엔탈피에서 그 다음에 반응물질의 엔탈피를 빼주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엔탈피, 반응 엔탈피 값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헤스의 법칙이라고 나오죠. 헤스의 법칙. 헤스의 법칙은 뭐냐면 이 경우에는 최초 물질의 종류와 상태 그리고 최후 물질의 종류와 상태가 결정되면 그 도중의 반응은 어떤 단계가 일어나도 결국은 발생하는 열량이나 또는 흡수하는 열량의 총합은 같다라는 얘기인데 한번 반응식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탄소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당연히 일산화탄소가 되고요. 이때 26.5kcal 열량 발생. 자,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다시 또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될 때 67.6kcal 발생. 그래서 이 식을 위아래를 쫙 더해주게 되면 자, 일산화탄소는 지워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탄소와 2분의 5, 2분의 5 더하면 O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CO2가 되는데 이때 열량값 계산해 주게 되면 94.1kcal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어도 결국은 똑같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헤스의 법칙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농도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대괄호를 써서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반응 속도는 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용액의 온도가 온도 10도씨 정도 상승하게 되면 반응 속도는 약 2배 정도, 뭐 기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열을 가해서 온도를 높게 하면 활성화하는 분자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그만큼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응 속도론하고 화학 평형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몰에 A라는 성분, B몰에 B라는 성분, 그래서 C몰에 C라고 하는 성분이 생성이 되고 D라고 하는 D몰의 D 성분이 생성됐다고 했을 때 이때 양적 관계를 평형상수로 나타내 볼게요. KC라고 하는 평형상수 값을 나타낼 때는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 반응물이면 여기죠. 자, A라는 성분이 A몰, B라는 성분이 B몰, 그리고 C라는 성분이 C몰, 그리고 D라는 성분이 D몰. 이런 식으로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분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이제 평형상수 값이 되겠습니다. KC라고 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르샤틀리에. 이게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르샤틀리에 법칙이에요. 르샤틀리에 원리. 평형계의 조건인 온도와 압력이 변화하면 그 평형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자, 농도를 증가시키면 농도가 감소되는 방향으로, 가열하면 흡열 방향으로, 그리고 냉각하면 발열 방향으로 이동한다. 압력을 가하게 되면 기체의 분자수가 감소하는 방향, 항상 그 거꾸로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그 다음에 촉매 같은 경우에는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고 결국 촉매를 가하게 되면 정반응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과 비례해서 역반응의 속도 또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평형 상태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촉매는 화학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지만 화학 평형을 이동시킬 수는 없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르샤틀리에 법칙에서는 농도라든가 압력이라든가 또는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도를 증가시키면 감소 쪽으로, 감소시키면 증가 쪽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일명 청개구리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산의 이온화 평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산이라고 하면 HA라고 표현하죠. 자, HA는 H 플러스와 그다음에 A 마이너스로 이제 이온화가 된다고 하는데 이때 이온화 상수값 KA는 어떻게 구하느냐? 반응물 산의 농도 분의 생성물 H 플러스와 A의 마이너스의 농도 곱으로 구해질 수가 있다. 이게 산의 이온화 상수값이 되겠습니다. 용해도곱이라고 하는 것은 포화용액에서 음이온과 양이온의 농도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좀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본문 강의 좀 참조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든 좀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 위주로 강의를 했습니다.